도전이 무모함이 아니야. 휴스키 너를 응원할 거야. 휴스키 너를 믿고 갈 거야. 희망은 헛된 꿈이 아냐. 함께 가자 평생 친구. 깨어있는 뉴스키너의 조직된 힘, 랑연9 아침 미팅, 더 랑연 라이브. 네, 어제는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 열정적인 긍정의 사장님이셨죠. 우리 차혜원 사장님의 피해를 향하는 스토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어쩌면 순수함의 힘이구나 라는 걸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질문을 던지고 니즈를 파악하고 사람을 유형별로 파악해서 초대 전략을 다르게 가보자 라고 말씀을 해주신 이주연 사장님의 메인 게스트 시간이 있었죠. 리더로 성장하기까지의 플로우 차트를 세세히 알려주시고 이주연 사장님의 관계와 초대에 대한 생각도 들어보고 또 마지막으로 좋은 토양이 있다면 좋은 씨앗을 심어보자 라는 이 토양의 라임을 지켜주는 또 리더 메시지를 던져주셨죠. 자, 관계와 초대 우리 그 세 번째 시간 우리 더 랑앤 라이브 사장님들과 바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사장님들과 알찬 시간 만들어 나갈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분 한 분 웃는 얼굴로 인사도 해주시고 경청을 해주시니까 힘이 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과 함께 좀 오늘 또 행복하고 재밌게 좀 진행을 해보고 싶은데 그 시작의 첫 번째 시간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요. 안녕하세요 시간입니다. 서로 다른 계기로 뉴스킨 비즈니스를 만나 각자 색채가 다른 여정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오늘의 그 주인공은요. 지독한 반대의 스토리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초긍정의 힘으로 지금 그 누구보다 멋지게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초긍정 사장님이십니다. 자, 유미진 사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 그럼 간단히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에이스에서 사업하는 유미진이라고 합니다. 제 스폰서 사장님은 최정희 사장님 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미진 사장님이죠. 근데 워낙 긍정의 힘이 세서 그 브랜드 네임이 무궁무진. 그쵸? 무궁무진. 무궁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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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무한긍정미진. 그게 이제 맞습니다. 무궁무진을 또 토대로 만든 거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무한긍정으로 무궁무진하게 성장한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사장님, 랑앤라이브 사장님들께 간단히 본인을 소개하는 마이스토리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네, 너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 때 굉장히 하고 싶은 게 많고 돈 욕심도 많아서 나중에 성인이 되면 뭐 할지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그 당시에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보고 사람들 이야기 듣는 것도 좋아해서 심리학을 배울까 알아보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돈이 안 된다는 걸 알았고, 제가 아는 걸 또 나눠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조직적으로도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연도가 쌓여도 호봉이 정말 안 되는구나. 그럼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좋아하는 게 뭐고 돈을 오래 벌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걸 고민을 하다가 내가 남들을 꾸며주고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 뿌듯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게 그 당시 미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용 쪽으로 대학 진학을 준비했었고, 딱 그 타이밍에 지금의 스폰서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금의 스폰서님이신 최정희 사장님을 이제 SNS로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 제가 데모를 이제 처음 체험을 받았을 때 스크럽을 딱 해보고 실험을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 피부가 왜 안 좋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서 정말 놀랬고. 근데 또 그 당시에 좋은 티 내면 사라고 할까봐 굉장히 내향적이고 보수적이라 사라고 할까봐 시큰둥하게 듣는 둥 마는 둥 하는데 2차 체험을 가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2차 체험을 가서 또 체험을 받고 나서 두 번째 체험 때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강의를 들어보라는 말씀에 그래 한번 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강의로 듣게 됐고, 사실 강의 내용이 잘 기억나진 않지만
뭔가 입소문이 날 것 같고, 제품 좋고, 난 이거 평생 쓸 것 같고. 근데 어차피 내가 돈 쓰는 건데, 이거 안 쓰면 손해고 안 하면 손해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당장 사업을 하진 않았고, 나중에 한번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지났고, 근데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스폰서님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로 인해서 제가 사업의 비전을 제대로 본 타이밍이 왔던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체험을 받고 너무 좋지만 판매를 할 것 같기 때문에 조금 숨기기도 하고 근데 또 우리 최정희 사장님이 그걸 숨긴다고 판매를 안 하실 분이 아닌데 잘 맞아요. 좋은 짝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맞아요. 사장님이 결정적으로 뉴스킨 비전을 제대로 본 공간이 있다고 해요. 아, 네, 맞아요. 이건 굉장히 예상이 없었는데, 제가 미용이라는 걸 선택하고, 미용과 뉴스킨 사이에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하다가 스폰서님과 대화 끝에 제가 미국을 가게 됩니다. 올해 이제 글로벌 컨벤션을 한국에서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글로벌 컨벤션을 갔다 와서, 아, 이게 내가 생각했던 일보다 엄청나게 스케일이 크구나를 또 깨닫게 되고, 컨벤션을 다녀온 뒤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알아보고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컨벤션에 같이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마 그게 벌써 몇 년도 글로벌 컨벤션인지 기억나세요? 19년도지 않을까 싶어요. 코로나 뭐, 하여튼, 전이라서. 4년, 5년 전에 글로벌 컨벤션에서 엄청난 비전을 보고 한국 가서 완전히 달라진 눈빛으로 이 비즈니스를 했던 기억이 났는데, 이렇게 비즈니스를 좋은 열정으로 그냥 순탄하게 하면 좋겠지만, 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죠. 우리 사장님의 부모님, 특히 아버님이 참 불같으신데, 아버님의 반대가 그렇게 심했어요. 그쵸? 그렇죠. 네, 그 반대에 대한 어떤 그 스토리를 좀 나눠줄 수 있을까요? 아, 네. 저희 부모님 굉장히 불같았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컨벤션 다녀오고 몰래 몰래 하다가 이제 사업을 하게 들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는데 제가 두려웠던 게 뭐냐면 저희 부모님이 이제 광주에서 지내시고 저는 서울에서 혼자 살다 보니까 맨날 만날 때마다 화를 내시는 거예요. 뉴스킨만 안 하면 너가 원하는 집과 차를 모두 사주고 네가 원하던 미용을 유학 갔다 오면 매장을 차려주겠다까지도 하셨고, 그걸 되게 진심으로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게 제 드림보드에 항상 들어가 있는 강아지였는데, 저한테 강아지라고 하는 건 그냥 귀여운 생물체가 아니라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지금은 당장 못 키우지만, 제가 능력이 됐을 때 꼭 반드시 키우고 싶은 항상 제 드림보드에 들어가 있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그 말에 살짝 흔들 뻔 했지만, 제가 본 뉴스킨의 가치라든지 제가 스스로 결과를 냈을 때 해결될 문제라는 생각이 그 당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드시 자수성가를 하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뉴스킨으로 내가 꼭 흔들리지 않고 성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빠르게 결과를 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집과 차에 흔들릴 텐데, 강아지에 흔들려요. 그쵸? 그러니까 이 아, 진심으로. 단순한 포인트가 나를 흔들게 하듯이, 진짜 사람이 진짜 각자 제대로 원하는 니즈는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랠리 때 한번 울었어요. 사장님이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맞죠? 네. 맞아요. 네, 그 스토리를 조금 알려주세요. 아니, 랠리 때 제가 본 스토리가 뭐냐면, 한 번은 제가 랠리를 가서 행사가 끝나고 다 같이 애프터를 하는데, 전화가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을 수도 없고, 걱정할까 봐. 그래서 화장실에서 가서 받다가, 또 어느 날 같이 이런 아버지의 감정을 듣다가, 못 참을 것 같아서 눈물이 터졌는데, 차마 울면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다 닦고 이제 나와서 애프터를 하는데, 그 당시 제가 계속 혼자 왔다, 둘이 왔다, 또 혼자 갔다, 한 명이 왔다를 반복하고 있어서 또 그거에 대한 목표를 계속 이루지 못하는 모습에 답답하기도 했고, 그거에 와라라 터져서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정말 제가 잘했던 게 랠리를 돌아와서 스폰서님과 미팅을 했을 때 최정희 스폰서님이 그 당시에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목표에 집중합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게 아직까지 전 기억에 생생하게 남고 있습니다. 아, 맞다. 내가 그럼 1대 늘리기에 초집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마침 그때 지금 이제 랑연 MC를 보시고 있는 박태웅 스폰서님께서 너무 좋게도 저한테 100S TP를 3개월 안에 하고, 진짜 그거를 진짜 컨택을 하면서 집중을 해봐라라는 몰입의 시간을 권유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 당시 매일매일 300개의 DM으로 컨택을 하면서
두 달 동안 거의 170명 가까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딱 두 달이 좀 지났을 때 루비 마감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제가 크게 배운 건 어떤 상황이 오든지 부정을 기회로 바꿔내는 마인드가 이 사업을 할 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또 배운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떤 상황에서든 관점을 이동시키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방향에서의 생각을 매번 하시는 것 같아서 참 그 부분이 어, 참 대단한 능력이 있으시구나라는 생각을 평소에 하게 되는데 뭐 이거 외에도 사장님이 비즈니스 하면서 사장님이 생각하는 강점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해요. 그렇죠? 제가 생각했을 때 제 강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상을 잘한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제 강점인 것 같은데요. 일단 상상은 제가 평소에도 MBTI로 N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생각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스스로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라 이루고 싶은 게 명확할 때 그 상황을 생생하게 상상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걸어 다니면서 스피치 생각을 하고 이 노래를 생각하면서 중얼거리다가 혼자 운 적도 굉장히 많고 어쩌면 이렇게 리얼하게 상상하는 게 꿈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문제 해결의 초점인데 그 무한긍정 미진이라는 게 긍정이잖아요. 근데 뉴스킨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크고 작은 문제 연속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비즈니스의 본질을 그룹을 만드는 것이라고 배웠고, 리더가 그룹을 만든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각 상황이 생길 때마다 리더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한 것 같고, 어차피 발생한 문제를 고민할 게 아닌 해결하는 데 방법을 찾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다라는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마다 내 꿈과 목표가 명확하게 있고, 크면 클수록 그 문제를 극복하는 능력이 수월해지고, 그 순간들이 모여서 그때보단 성장한 지금의 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참 어쩌면 상반된 강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상상을 하면서 스피치를 하다가 혼자서 울기도 하다가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는 갑자기 또 이성을 찾고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그 순간순간 변화를 이렇게 감행하시는 게 정말 이 사업에서 훌륭한 리더로 거듭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그 강점으로 올해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저는 제 올해 목표는 저처럼 뉴스킨의 진심인 시스템이 안착한 1대 6 라인을 세팅하는 게 저의 가장 큰 첫 번째 목표고요. 그다음에 상반기까지 트립을 달성하고 하반기까지 EBA를 마감해서 올 해가 끝날 때는 저와 함께 모여 하면 모일 수 있는 50명의 팀을 함께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네. 아까 리드하라 영상에서 이 개미 군단이 모여 하니까 모이듯이 그러한 그 팀워크를, 팀십을 발휘할 수 있는 50명, 우리 랑연 라이브 사장님들이 기억해 두고 있겠습니다. 사장님 목표를 기억해 두고 있다가 사장님 목표가 이루어지는 그날에 다 같이 응원하는 그날을 또 상상하시면서 오늘 한번 울어보세요. 네, 상상만 해도 기쁨의 눈물이겠죠. 네. 사장님의 강점을 활용해서 사장님의 멋진 목표 이루시길 바라면서 오늘 안녕하세요 시간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꼭 이루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은 관계와 초대의 더 랑연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 유민 사장님 멋지게 해주신 거에 비해 끝나고 한숨을 푹, 끝났다. 라는 화면이 잡히는 순간 집중력이 다 흐트러져가지고 다시 한번 멘탈을 잡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지죠? 정말 꼭 목표 이루시라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속으로 응원해 주시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MC 원픽 시간입니다. MC가 원하고 MC가 선택한 제품이죠. 그리고 MC의 관점을 공유하고 MC의 입으로 제품을 티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MC 원픽 제가 픽한 제품은요. 뉴스킨일까요? 파마닉스일까요? 자, 오늘은 짠. 네, 파마넥스입니다. 발효홍삼이 나올 줄 몰랐죠.
어떻게 다들 아셨어요? 파마넥스라고 김태호 사장님이랑 서민수 사장님이 어떻게 이렇게 맞추셨는지. 파마넥스의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효자 아이템이거든요. 홍삼. 사실 주변에 홍삼 챙겨 드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제가 여기 홍삼 옆에다가 40%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아세요? 어, 여러분들 대한민국 인구 40% 이상은요, 홍삼에 들어가 있는 유효 성분은 사포닌을 흡수할 수 없는 장의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의 상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홍삼, 뭐 좋다고 하는 홍삼을 챙겨 드셔봤자 어차피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유효 성분이 가지고 있는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파마넥스 발효 홍삼만이 그 흡수를 잘 도울 수 있게끔 발효를 시켰고 또 그 과정에서 굉장히 고영양으로 탄생한 발효 홍삼 프리미엄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도 홍삼 챙겨 드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홍삼이 좋다더라, 최고더라 등등. 그래서 저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일반 홍삼에서 파마닉스 발효 홍삼으로 브랜드 체인지 해드린 분들도 꽤 있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현장 나가서 이 스토리텔링 하셔서 여러분들의 홍삼 매니아들을 만들어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는 어, 스토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MC 원픽 제품은 파마넥스 발효 홍삼 프리미엄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자, 성의도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성의도는 이전에 우리가 5명씩 명단 리스트업 했죠? 그쵸? 자, 오늘은, 최소 5명에게 뜬금톡 보내볼까요? 저희가 앞서서, 첫 번째 김영숙 리더 사장님과 그리고 이주연 리더 사장님. 자,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비즈니스 플로우대로 사업을 전개하려면 일단 선행돼야 될 건 컨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컨택이 뭐 이렇게 거창한 게 아니라 랑연북에 나와 있듯이 그냥 뜬금톡 하는 겁니다. 어제랑 엊그제 사장님들께서 뜬금톡에 대한 그 노하우들 많이 주셨죠. 심지어 아니 어젯밤 네가 꿈에 나왔어. 이런 것도 뜬금톡의 주제가 될 수 있고 나 지금 여기 지나가는데 어 혹시 파란색 점퍼 입은 사람이 너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나 버거킹 지나가는데 옛날에 우리 버거킹 먹었던 거 기억나서 좋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로 구실은 여러분들이 만들면 되는 거니까, 무튼, 5명에게 뜬금톡을 보내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전개 그 플로우 차트를 적용하는 데 시작점을 오늘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성의도 5명의 뜬금톡 다들 해주실 거죠? 동참하실 거죠?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메인 게스트 시간입니다. 여기 혹시 사장님들, 어, 남자 싱글 사장님들 계실까요? 남자 싱글로 비즈니스 하신다. 우리 최승환 사장님 손 들어주셨고, 몇 분 안 드시는 것 같아요. 그쵸? 어,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오늘, 이 모실 사장님들이 남자 싱글 사장님들이세요. 그것도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을 모셨습니다. 남자들이 디테일이 떨어진다라는 편견을 부셔줄 분들이시고요. 또 아이러니하게 그와 반대로 부부 사업이 너무 부럽다. 입에 달고 사시는 그리고 대학교 친구 사이에서 이제는 비즈니스 평생 친구가 되신 우리 김현진 안창민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사장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벌써 칙칙합니다. 지금 MC도 남자고 안녕하세요 목소리 톤이 거의 뭐 1옥타브 솔 저희가 뉴스킨에 추구하는 목소리 톤이 2옥 솔인데 거의 한 옥타브가 낮은 음으로 시작을 해주시니까 칙칙하고 좋은데요. 괜찮죠?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난관이 예상되는 오늘의 진행인데요. 사장님들, 일단 초대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게 밝은 미소만큼 또 밝은 목소리로 오늘 라이언 라이브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저는 잘 알지만 우리 사장님들께 사장님들 각자 소개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안창민 사장님, 네, 간단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스에서 사업하고 있는 뉴스킨 사업가 안창민입니다.
제 스폰서님은 김현진 사장님이시고 상임 스폰서님은 박형근 사장님 되십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대학교 교수님이신데 나름 우리나라에선 좋은 직업이라지만 늘 어릴 때부터 돈이 부족하고 시간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난 절대 월급 받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지만 막연하게 사업을 꿈꾸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부모님의 안내로 대학원까지 갔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대학원을 자퇴하고 26살에 스타트업을 창업을 해서 27살부터 월 1억 원 이상의 수입을 벌게 되었고, 그렇게 사업을 30살까지 진행하다가 하이리스크로 망해가지고 이제 30살에 빚이 35억이나 생기게 됐습니다. 제가 30살에 망하고 나서 한 번 사는 인생 잘 살고 싶은데 어떤 걸로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 나의 제기 도구를 찾던 중에 26살에 뉴스킨을 전달했던 김현진 사장님이 생각이 나서 나 뉴스킨 사업 구조가 궁금하다. 그렇게 물어서 검토하기 시작했고 31살에 한국전력공사에 취업을 해서 한전을 다니면서 투잡으로 뉴스킨 사업을 시작하여 퇴사 후 현재는 전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토리를 듣는데 굉장히 다양한 키워드들이 나왔어요. 누구는 인생에 한 번 경험하고 그 경험으로 끝낼 만한 뭐 한전의 스토리도 있고 사업, 뭐 대학원, 뭐 빚 이런 이야기 있는데 빚이 35억이 30살에 있었어요. 되게 절망적이셨을 텐데 누군가는 뉴스킨 비즈니스 50만 원 추가로 벌어볼까? 물론 이렇게 해도 시작해서 이젠 백만장자 되고 다 이렇게 하지만 이 35억의 빚을 어떻게 또 재개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작점에서 비전의 크기가 조금 남달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멋지십니다. 이따가 또 스토리를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우리 김현진 사장님, 네, 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킨 사업가 김현진입니다. 제 스폰서님은 박형근 사장님이십니다. 저는 잘 살고 싶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 저한테 꿈을 물어보면은 대기업 가는 게, 대기업 회사원이 되는 게 꿈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대기업에서 어떻게 하면은 오래 버틸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까지 졸업을 하고 그러고 그토록 희망하던 삼성 쪽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대기업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던 와중에 저희 엄마가 저한테 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있는데 투잡을 한번 알아봐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멀쩡하게 회사 다니고 있는 아들한테 갑자기 뭐 이상한 뭘 알아보라고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불법 아니야? 그거 다단계 아니야? 피라미드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가 아들한테 이상한 걸 전달할 리는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핵과 그런 강의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검토를 하게 되었고 박형근 사장님과 미팅하고 그 이후로 뉴스킨 사업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사실 뭐 대기업 삼성이라고 하면은 우리 아들 삼성 같다 이렇게 자랑할 만한 누구나 이렇게 부러워할 만한 그 대기업에 취직을 한 아들에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정보를 알려주신 또 그거를 부정으로 듣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대학교 선배인 또 박형근 사님께 노크를 해서 그 대학교가 한양대학교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뭐 한양대학교에는 어떤 에너지가 흐르길래 사업 문의를 뉴스킨에 안 주고 한양대로 주는지 부럽습니다. 아무튼 두 분, 참 대단한 스토리로 이 사업을 다들 만나신 것 같은데, 오늘 두 분의 협업 스토리 들어보기 전에, 작년 한 해 우리 안창민 사장님이 1대 초대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초대를 하신 거예요, 사장님? 작년 한 해 동안은 일대를 120명 정도 가까이 초대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만난 게 아니라 초대를 한 숫자가 120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들으면 궁금해지는 게 하나가 원래 그렇게 초대를 잘했는가? 이게 궁금해져요. 어, 원래 초대를 너무 못했습니다. 4년 동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에 3년은 한 달에 한 명을 초대하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3년간 비즈니스를 하면서 초대를 한 숫자를 다 합쳐도 아마 20명이 될까 싶네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은 그러니까 4년 동안 비즈니스를 해왔는데
앞선 3년을 다 합쳐도 20명을 초대했을까 말까 한 숫자였지만 1년 동안 그거에 5배가 넘는 초대 숫자를 한 번에 이루셨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3년간 결과 없었는데도 이렇게 1년 동안 갑자기 성장한 뭐 이유가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시작할 때부터 스폰서님이 하는 뉴스킨이 궁금했기에 개인 브랜딩으로 이런 안창민이 하는 뉴스킨은 도대체 뭐야? 이상하고 부정적이고 나쁜 건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 라는 목표를 찍고 시작을 했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찾아갔고 3년 동안 수많은 경험과 실력이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3년을 제 스스로 생각해봐도 헛되로 보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그러니까 3년의 경험과 그 실패의 경험, 뭐 하여튼 실력을 쌓는 경험 여러 가지를 하셨겠죠. 그게 쌓여서 1년 동안 어, 그렇게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러니까 결과가 잘 안 나올 때 하던 걸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해보고 더 실패하고 이런 그 마인드들이 도움이 되셨다라는 거죠, 사장님. 네. 네, 좋습니다. 멋지지 않나요? 사장님, 제가 사전 미팅 때 사장님의 그 성향, 유형 이런 것들을 여쭤봤는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장님. 어, 제가 어제 집 가는 길에 너무 우울해서 빵을 하나 사들고 들어갔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빵이요? 무슨 빵 사셨어요? 아, 공감 좀 해주라니까. 아니, 여러분들 혹시 이 밈을 아시나요? 안창민 사장님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들었듯이, 굉장히, 이 논리적이고, 자, ENTJ죠. 어제 사실 이주연 사장님이, MBTI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어, 보통 이제 F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어, 우울한 일 있어? 괜찮아? 무슨 일인데? 말해봐. 근데, 그게 전혀 궁금하지 않고, 빵이 무슨 빵인지가 궁금하다. 자, 제가 확인차 장난삼아 질문을 드렸지만 안창민 사장님이 초반에는 팀 사업이 익숙하지 않다. 어. 그리고 심지어 빵을 왜 먹어 살쪄. 역시 프로 사업가 임설매 사장님의 멘트였습니다. 적어두세요, 사장님. 팀 사업이 너무 힘들고 칭찬도 잘 못 들었던 성향이라고 하셨는데 그에 따른 어려움을 혹시 느끼셨는가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20대 때부터 사업이란 걸 시작을 했었고, 특히 밖에 있는 일반적인 사업 같은 경우는 경쟁이 엄청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혼자 하려는 성향이 정말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검토를 하고 면접을 보고 팀방에 들어갔을 때도 여자 사장님들이 이 팀방에서 화장을 엄청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이 사업을 한다는데 뭐 하나 한다고 하면 릴레이를 달고 있고 참 이런 모습 보면서 이게 맞나 그냥 저는 혼자 하겠다고 스폰서님들에게 좀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스폰서님들께서는 이 사업은 이런 사업이다. 팀워크 사업이다. 모든 것들이 좀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며 좀 본질을 일러주시고 제가 놓치는 것들 제가 좀 세밀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모두 담아주셨는데 아마 그런 힘이 없었다면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이제 느껴지는 게 그래도 안창민 사장님의 강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결과를 내고 또 참 괜찮은 사업가의 모습으로 성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김현진 사장님이 바라보기에 안창민 사장님이 어떤 걸 그렇게 잘 했을까요? 스폰서가 바라보는 파트너의 가장 큰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강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펀지 같다, 그 도화지 어, 같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안창민 사장님이 20대 때 월에 1억을 벌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뭔가 잃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이야기들이 잘 안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안창민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제가 이야기한 거를 그냥 그대로 이행하려고 했던 게 가장 큰 강점이었고 그게 빛을 발했던 것 같아요. 네. 네, 확실히 그러한 그 변화의 자세, 그쵸? 이제 받아들이는 자세가 없다면 사실 지금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각자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아요. 사실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안창민 사장님과 또 김현진 사장님이 스폰서로서 이 협업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 또 에너지를 쏟고 어, 결과를 만드셨는데 어떤 협업을 통해서 결과를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협업을 했길래 이런 좋은 어, 결과가 있는지. 이 사업은 신규 유입의 장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들을 안착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금까지 배워왔거든요. 명단을 우리가 막 쏟아붓고 있는데 담아내지 못한다면 전혀 의미가 없었겠죠. 그래서 저는 그 담아내는 과정, 그러니까 리크루팅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스폰서와 함께 그 명단의 현재 상태를 공유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자톡방을 가장 많이 활용했습니다. 삼자톡방을 활용하셨다고 했는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두 분이서 삼자톡방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담아내셨어요. 여기에 대해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우선 삼자톡방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이제 비즈니스 가이드를 위한 도시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비즈니스 가이드를 위한 카톡방 말고도 TR90 관련된, 그러니까 소비자를 관리하는 방들도 따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하고 계실 겁니다. 일단 비즈니스 상태를 공유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사람과 어디까지 미팅을 했고 어떻게 이야기를 나눴고 그 다음에 그분과 어떤 대화를 나눴으면 다음에 어떤 스텝을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공간으로 활용을 했고 TR90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소비자분들의 식단을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중간중간 체크를 해준다든지 운동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생각보다 현대인들이 이런 단체 카톡방을 못 견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던 게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창민 사장님이 계속해서 명단을 만들어 오고 그 사람과의 카톡방을 만들면은 제가 그분들을 가이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소한 디테일한 것들을 제가 옆에서 채워주는 방식으로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비즈니스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소비자도 아닌 상태에 있는 분들도 저희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했었는데 그 일명 그냥 저희끼리는 수다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 3대 사장님 예비 3대인 분과 함께 카톡방이 4명에서 카톡방이 만들어졌었는데 그분은 제품을 쓰는 상태도 아니었고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는 상태도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그냥 그 안에서 재밌게 수다도 떨고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중간중간 뉴스킨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저희랑 이야기하고 같이 노는 게 너무 재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친해지다가 어느 날 같이 함께 놀고서 헤어지고 나서 카톡방에다가 나 비즈니스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해보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관계를 쌓아나가면서 이렇게 이분이 뭐 제품도 쓰게 되고 사업에도 관심이 생기게 되고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자톡방, 그 다음에 TR90 소비자 관리방, 그 다음에 수다방 이렇게 세 가지를 적재적소에 운영하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게 관심이 없다고 어제 이주연 쌤 강의에서도 같은 맥락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내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삼자톡방 문화로 이렇게 묶어서 일명 수다방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네, 네. 수다방? 네.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도 막 해주고 만나고 특히 김현진 사장님은 파트너 사장님들의 명단과 굉장히 친하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따로 같이 만나지 않아도 그 명단들과 따로 약속을 잡아서 시간을 보낸다거나 그런 경우도 많으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시간이 안 될 때는 서로 티키타카로 제가 대신 가도 전혀 그분께서 어색해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이게 어쩌면 아까 김현상이 말씀하셨던 스폰서와의 명단 상태와 이 명단 상황을 디테일하게 공유하고 그리고 또 안창민 사장님이 잘하신 건 스폰서에게 내 명단을 잘 연결시키고 또 이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협업을 하고 담아내니까 굉장히 많은 확률로 높은 확률로 비즈니스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지금 안창민 사장님이 가족 비즈니스 하고 계세요. 그렇죠? 또 네. 다양한 리크루팅 사례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일단 가족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데 광주의 안수민 사장님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복제가 되었는지 가족 비즈니스를 하는 이 파트너 사장님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벌써 제 파트너 사장님들 중 가족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을 세어보니까 세 가족이 함께 이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좀 가족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또 하는 분들을 영입할 수 있는지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결국 똑같았던 것 같아요. 즉, 가족 비즈니스의 비전을 계속 전달하는 것, 그리고 그걸 연결받아서 손자 톡방들을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그 예시들을 보면은, 저는 제 여동생이랑 정말 안 친했어요. 13년 동안 떨어져 지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이랑 어색하고 말도 잘 안 하는데, 당장에 뉴스키는 전달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막무가내로 전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방문을 매일 열었던 것 같아요. 강의 한번 들어봐. 나가래요. 또 들어봐. 나가래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강의 들을 테니까 이제 방문 열지 마. 이렇게 해서 강의를 듣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안 친한 여동생이 오빠가 얼굴 만지는 거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삼자톡방으로 데모는 이제 스폰서님께서 도와주셨고, 또 이제 딸들은 엄마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근데 제 파트너 사장님은 본인 딸에게 이걸 전달을 하고 싶은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랑 또 톡방을 묶어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니까 또 엄마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아들이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아들이 어떠한 말을 한 번 했을 때 엄마가 온 가족이 한 번에 믿어주기란 정말 어렵거든요. 20대 초반이신데. 근데 아들의 말을 믿어주며 함께 두 아들과 또 엄마가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이러한 가족 비즈니스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여동생 안수미 쌤 리크루팅하는 스토리가 너무 웃기지 않아요? 방문을 계속 열고 강의 들어라, 강의 들어라. 이제 어쩌면 가족이니까 할 수 있는 투박한 리크루팅 시도였던 것 같은데 답변이 더 웃깁니다. 이제 강의 들을 테니까 방문 열지 마. 근데 그러한 또 상황에서 강의를 듣고 지금 또 광주에서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또 오래 함께 살았던 가족의 말은 잘 안 들어갈 수 있으니 거기에 직접적으로 좀 깊숙이 개입해서 삼사톡방이든 직접 만나든 해가지고 그 가족 비즈니스를 연결할 수 있다라는 끈을 놓지 않고 계속 비전을 전달하고 만나고 연결하고 이런 과정들이 아마 가족 비즈니스 탄생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사례도 있지만 이제 다양한 모임 활동에 또 나가신다고 들었어요, 사장님이. 그중에 또 네. 등산 모임에서 리크루팅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궁금한 게 이제 등산을 가면 여러 번 그러니까 등산을 갔다가 나중에 또 어디 갔다가 또 오래 만나고 이 모임 저 모임 커피 한잔 하자 언젠가 밥 먹자 이렇게 여러 관계 유지를 한 상태에서 또 초대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 유독 사장님은 등산 모임 갔다 하면은 그 사람이 궁금합니다. 이 말을 듣고 와야 직성이 풀리는 또 성격이시기도 하고. 그 가서 어떤 말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어제 또 이주연 사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과 비슷한데, 저는 어딜 가든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질문들. 예시로 직업은 뭐예요? 취미는 뭐예요? 좋아하는 게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뭘로 풀어요?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은데, 태용 씨는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이런 거 갖고 싶어요? 라는 식의 질문들을 나열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거를 좀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꿈이 뭐예요?라는 이 키워드를 정확하게 묻는 것 같아요. 예. 잘 살고 싶어요? 라고 묻는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저는 뉴스킨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사실 모든 사람들이 잘 살고 싶어 한다. 근데 다 그렇게는 못 살지 않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왜 소수만 잘 살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어쩌면 그 못하는 이유가 내가 살고 싶은 모습으로 만들어질 그런 도구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스폰서님을 티업을 합니다. 혹시 친구 중에 멘토나 내 인생의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저한테는 이 뉴스킨 사업이라는 걸 소개시켜 준 분이 제 친구고 그런 사람인데, 전 이 사업이 제가 원하는 인생을 만들어줄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태용 씨 진짜 그렇게 살고 싶다면 제가 그분이랑 이야기 나누게 도와드릴게요. 언제 시간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던지 아니면 이 뒤에 그분이 지금 계세요. 네. 이분이에요. 이렇게. 제가 뒤에서 따라가고 있으니까. 아, 네. 지금 같이 등반하는 중이군요. 네, 아, 네, 대부분 많이 또 같이 가기 때문에 네. 아, 그렇군요. 이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 지금 보니까 안창민 사장님이 처음에 직업이 뭐예요? 취미는 뭐예요? 등등 이제, 뭐, 그 사람에 대한 니즈를 파악하고, 안창민 사장님 생각의 기본 베이스가 모든 사람은 잘 살고 싶어 한다. 라는 100% 확신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리고 맞습니다. 뉴스킨이라는 도구가 그 사람한테 들어갈 때 이 뉴스킨이라는 도구를 정확히 본다고만 한다면 무조건 이 사람은 뉴스킨 비즈니스를 할 것 같다. 모든 사람은 그렇다. 이 기본 그 생각이 깔려 있으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질문을 이것저것 이제 이렇게 돌리지 않고도 직접적으로 전달을 하는 건데 물론 내가 만나는 대상자에 따라서 또 디테일이 첨가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베이스로 좀 공격적인 질문도 해보고 상대의 니즈 잘 살고 싶어요? 라는 질문을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으로 파악을 하지 잘 살고 싶어요? 라는 직접적인 질문을 현장에서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근데 들어보면서 그래 궁금한 거 한번 물어보자라는 생각도 이게 들게 됐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연결된 분에게 저 뒤에 뭐 내 스폰서가 있다. 그 친구 중에 뭐 멘토나 뭐 진짜 좋은 조언을 해주실 만한 친구가 있느냐 이런 멘트도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자 그렇게 해서 연결된 사람들과 안창 김현진 사장님이 이제 미팅을 하실 건데 그 미팅 후에 어떻게 클로징을 하였는가 궁금합니다. 네, 확실하게 클로징을 위해서 중요한 게, 클로징 멘트도 중요하겠지만, 만나는 첫 순간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랑앤라이브에서 김영숙 사장님이 강의를 해주셨는데, 김영숙 사장님한테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과 만났을 때 안상민 사장님을 칭찬을 해주는 거죠. 아, 이분이 아무나 데리고 오지 않는데 정말 잘 오셨다고 어떻게 듣고 오셨냐?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게 반대의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칭찬을 해주면서 그 자리에 그분이 이 자리에 온 게 그냥 우연치 않게 오게 된 게 아니라 정말로 잘 오신 거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클로징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음 약속을 잡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항상 이제 스폰서님들께서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데, 다음 약속을 잡지 않으면 그 자리는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시간이 언제 되세요? 다음에 언제 가능하세요? 언제 나올 수 있으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직접적인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다음 약속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 음, 사람이 안 된다 그래도 제가 그 사람 집에는 들어가잖아요. 집 앞에 찾아가서라도 미팅을 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팅하는 내내 당연히 이제 저는 이제 호일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확신 있게 이거는 기회다. 그리고 기회를 주는 거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또 없다. 참여해보자. 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 사람이 집에는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집 앞에서라도 미팅을 한다라는
생각 자체가 다음 약속에 대한 정확한 그 인지가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어, 우리 랑연북에 나오죠. 미팅의 목적은 다음 미팅을 잡는 것. 이렇게 나오듯이 이거를 진짜 깨어있는 상태에서 현장에서 계속 적용을 하시니까 다음 만남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현진 사장님이 이렇게 파트너가 안착되면 여러 가지 집중할 만한 게 있겠지만 가장 집중하고 가장 처음으로 집중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사장님? 그분들의 임상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김현진 사장님이 지금 현재 지니어트로 브랜딩을 하고 있죠. 인스타 사장님들 보고 보신 분들도 계실까요? 혹시 지니어트라는 브랜딩으로 지금 김현진 사장님의 임상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어, 사장님이 이렇게 임상을 냈어요. 그렇죠? 네. 자, 많은 사람들이 감량 임상이 있는데 또 우리 김현진 사장님은 또 이제 증량 임상이거든요. 그리고 누가 봐도 이 애프터의 모습이 나도 참 저런 몸으로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도 주고 제 내 임상 만드는 건 어떻게든 이렇게 하겠는데 이제 파트너들 임상을 잘 만들어 주세요. 잘 결과를 내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트너 사장님들의 임상을 잘 만들어내시는지 사장님만의 어떤 전략과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당연하게 제 임상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임상이 제대로 남으로써 그때부터 결과를 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점을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빠르게 결과 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냐. 뭐 천천히 막 10년 뒤에 결과 만들고 싶어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빠르게 결과를 내고 싶으시면은 제가 빠르게 결과가 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저처럼 임상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빠르게 만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사장님이 임상을 먼저 내셨잖아요. 네, 드라마틱한 임상을 내시고 그 임상을 내서 사장님 사업, 본인 사업에 성장이 굉장히 많이 되셨죠. 네. 네, 맞습니다. 일단 본인 사업에 성장이 많이 되셨는데 그 나의 성장 스토리를 파트너에게 들려주는 것 또한 임상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파트너분들의 임상이 있는데요. 이 파트너분들을 이제 지금 첫 번째 사진 보이는 분이 거의 20kg를 감량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때까지만 해도 막 사업에 막 적극적이라던가 막 이런 것도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임상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도 계속해서 그냥 뭐 알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던 분이었는데 이게 본인이 느끼는 거죠. 본인이 느껴지고 야 이렇게 다이어트를 쉽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 막 주변에서 물어보기 시작하고 연결을 시켜주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남자분과 오른쪽에 있는 여자분은 엄마 아들입니다. 엄마와 아들. 그래서 두 분도 같이 관리를 시작을 했고 임상을 만들 수 있게 도와드렸고요. 그러니까 제가 임상 만든 걸 바탕으로 이분들께 이야기를 하면서 임상을 만드는 것이 결과를 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임상을 내지 않으면은 정말로 내가 타고나기를 영업에 미친 듯이 재능이 있지 않은 이상이야 절대로 사람들한테 전달도 못 하실 거라고. 그래서 반드시 임상 만드시는데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나의 임상이 정확히 났고, 그 임상으로 인해서 비즈니스가 성장을 본인이 하시니까, 그거에 대한 경험담과 사례와 스토리들을, 파트너들이 임상을 낼 때, 사실, 임상 낼 때 어려운 점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 임상도 물론 내지만, 지금, 가장 또 니즈가 있는 다이어트 쪽, 또 몸을 만드는 쪽은, 사실 성공과 별반 다를 게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단순히 이 사업을 성공하는 원리와 또 살을 빼고 다이어트를 하는 원리가 그닥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사람을 중간에 포기하고 힘들어지고 등등 할 수 있겠는데 그거를 이악 물고 또 참아내신 그 사장님의 스토리가 그들에게는 임상을 끝까지 낼 수 있는 뭔가 동기부여가 되고 그들도 임상을 내고 그게 또 선순환이 조직 내 선순환이 되는 그런 그림을 그려가신 것 같아서 너무 멋집니다. 어, 이렇게
제가 오늘 사장님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안창민 사장님이 하실 것, 그리고 김현진 사장님이 하신 것, 이게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세요. 지금 두 분은 제가 볼 때 이렇게 눈만 봐도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걸 해야 할지 아시죠? 두 분. 지금은 그런 협업의 상태가 되신 것 같아요. 각자가 맞습니다. 필요한 게 뭐고, 내가 부족한 게 뭐고, 또 인지가 되고, 그러한 상태에서 사업을 하시니까 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두 분께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공통 질문 하나가, 어, 이 사업을 안 했으면 과연 내가 이런 변화를 했을까에 대한 그 나의 변화 스토리가 있다고 해요. 안창민 사장님, 뉴스킨을 안 했다면 내가 과연 이런 변화를 했을까라는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고 싶으세요? 네, 저는 사실 성장에는 관심이 없고 돈 버는 거에만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쭉 그랬을 것 같은데 이곳에서 의도적인 노력으로 변화한 게 많은데 그 중 하나가 많이 컸던 게 이 이모티콘이랑 하트를 붙이려고 하는 노력이었어요. 네. 제가 뭐 MBTI T 성향이 강하다고 하는데 제가 97%가 나오다 보니까 남들에게 저도 모르게 상처를 많이 줬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폰서님께서 이모티콘이랑 하트 좀 쓰라고 선물해 주셨거든요. 네, 이런 거를 좀 잘 활용하면서 계속해서 남들과의 관계도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 스폰서님들이 안창민 사장님이랑 대화하기 무서웠나 봐요. 이모티콘 선물 주시고. 근데 또 그거를 네, 쓸게요 하고 그냥 계속 쓰셨을 것 같아요. 또 이모티콘을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빼고 쓰셨을 것 같은 이 철두철미함이 보입니다. 근데 진짜 똑같은 것만 계속 써가지고 하나 더 그러니까요. 이게 이모티콘 월 정액이 있습니다. 3,900원을 내시면요. 여러 가지 이모티콘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게 있으니까요. 안창민 선생님 그걸 구독하셔서 몇 개 좀 다양하게 쓰시면 120명, 1200명 초대 가능합니다. 자, 네, 우리 감사합니다. 김현신 사장님 이런 변화가 네, 있다면? 네, 일단 제가 삼성 다닐 때,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만족하면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가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아침에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아, 이거예요. 어, 출근하기 싫다라는 그 깊은 한숨으로 하루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굉장히 긍정이나 감사 이런 생각은 없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도 지금은 이제 매일 아침에 긍정 확언을 하고 매일 아침에 웃고 내가 매일 아침에 나의 장점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거. 이게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예, 아침 눈 뜰 때부터 아예 달라지셨군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 그냥 하루가 재미없고 감사하지 않다가 뉴스킨을 하면서 하루가 설레고 감사함을 찾게 되는 사실 진짜 두 분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변화가 뉴스킨 비즈니스를 안 했다면 참 인생에 참 괜찮은 변화인데 이거를 하려고 노력했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안 하셨다면 굳이 안 해도 될 좋은 변화들을 지금 어떤 걸 하였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끝으로 사장님들 올해 목표 들어보고 싶습니다. 안창민 사장님. 네, 저는 올해 꼭 일대 20라인 세팅하고 4월에 다이아, 12월에 PA 달성하고 에게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플한 1대 20라인, 다이아, PA, 에게이까지. 네, 오늘 랑연 라이브 사장님들이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김현진 사장님 목표. 네, 올해 안에 1대 6명의 LT라인 세팅하고 발리 20명과 함께 가겠습니다. 화이팅! 관리의 수호형과 함께. 여러분들 오늘 김현진 안창민 사장님의 그 협업수를 들어보니까 이 목표를 이루실 것 같죠? 네, 다들 고개를 네, 끄덕이고 계시는데 두 분 너무 오늘 초대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목표를 다 이루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안창민 사장님의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직전 사전 미팅 때 안창민 사장님이 꼭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것만 들어볼까요? 네, 제가 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데
작년 9월부터 긍정적인 하루로 시작하고 싶어가지고 웃음소리를 카톡 음성 메시지로 녹음을 해서 모든 톡방에 보내고 있거든요. 여기 계신 랑연 라이브 사장님들도 모두가 하는 그날까지 저는 웃고 있을 테니 또 몇 분 같이 안 해주시던데 같이 많이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여주시는 건가요, 사장님? 아, 네. 이 네, 카톡 켜서 음성 메시지 있거든요. 네네. 이거 누르시고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사장님 너무 좋았는데 웃을 때 마이크에 좀 떨어져 있어서 소리가 안 들렸어요. 그런가요? 네.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이게 웃음 주파수가 마이크에 안 담긴다 봅니다. 근데 안 담겨도 충분히 전달되죠, 사장님들. 자, 여러분들 어차피 음소거 해제도 안 들릴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 음소거 된 상태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집에서 큰 소리 낼 수 있는 분들은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아, 네. 지금 이 화면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박 웃음을 네. 이거를 매일 아침 시작하실 때 하신다고요? 지금 모닝스쿨 스텝도 네, 하시는데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긍정의 영향력을 우리 랑연 라이브 들으신 사장님들께서 각 팀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웃음까지 완벽한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사장님들의 목표, 그리고 긍정 웃음, 이런 거 저도 다 따라 해볼게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칙칙할 줄 알았는데, 어때요, 사장님들? 예상대로 칙칙했나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천사분들만 계셔서. 하여튼 저 또한 오늘 너무 밝고 재미있는 스토리 진행을 하면서 또 유익한 스토리를 들은 것 같아서 현장에서 꼭 적용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초대 응해주시고 노하우를 알려주신 두 분께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장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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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분의 협업 스토리 너무 멋지셨죠? 네, 저희도 각자 해야 될 역할들을 잘 정해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확장을 오늘 두 분의 협업처럼 잘 전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저희 성의도 다시 한번 짚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5명에게 뜬금톡 보내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전까지 명단 리스트업을 하셨다면 오늘부터는 뜬금톡을 보내고 역사의 시작의 오늘을 가져가시길 가져가신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끝으로 저희 랑연 라이브 오늘 반개와 초대 세 번째 시간이죠. 네,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음소거 해제 풀어드릴 테니까 각자 인사하시고 잠시만요. 네, 풀어드렸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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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